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는 4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2,198명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측이 대북 특사를 제안했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6.15 발언을 맹비난하자 청와대가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은 또 구체적인 군사 조치들도 언급했는데 국방부와 통일부는 도발 시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진 기자,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이 청와대의 반응이 이례적으로 강경한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북한은 여러 담화와 성명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과 관련해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5일 남측이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우리 측이 비공개로 한 특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문을 희망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뻔한 술수가 보이는 불순한 제의라며 철저히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북한의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공개로 제의한 대북 특사 파견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 역시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또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예고했죠. 네, 북한 총참모부는 먼저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 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에 다시 진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서남해상 전선에 포병부대를 증강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평화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9.19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도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군부대 주둔은 우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북측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규제 지역이 대전, 청주까지 확대됐고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갭 투자 규제책도 발표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 4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과천과 성남, 하남 등 13개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접경 지역 등을 뺀 모든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됩니다.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이나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 자금 대출 보증도 제한됩니다. 또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이 금지됩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 금액인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 세율인 3 내지 4%를 적용하는 등 세제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통과 뒤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에서는 이틀 새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목사 부부와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온 60대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접촉자 등인데요.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대거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정아 기자, 자세한 대전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전에서는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젯밤까지 9명이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4명이 추가로 나온 건데요. 대전에서는 지난달 서울 이태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1명이 나온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확진자는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60대 목사 부부와 50대 접촉자 등 3명, 그리고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온 60대 여성과 이 여성과 접촉한 40대에서 60대 남녀 9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특히 이 60대 여성은 식당과 미용실, 지인 사무실 등을 방문하면서 연쇄적으로 접촉 감염이 일어나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 확진자가 9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목사 부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교인 10명과 함께 예배를 받고 목사의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목사 부부는 최근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전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9명이 됐습니다. 대전시는 정확한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오늘 낮 12시를 기해 지역 내 방문 판매업소 707곳에 대해서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충남 계룡에서도 오늘 60대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부부도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원감, 교사 등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초등학생 딸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감염 사례를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원장인 40대 여성인데 이달 초 서울 은평구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 감염됐습니다. 이 원장은 증상이 나온 뒤에도 일주일간 출근을 했고 교사와 원생 90여 명과 접촉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검사를 실시해 어린이집 아동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30대 어린이집 원감과 50대 여성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원감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딸이 다니는 인천 숭이초등학교는 등교가 중지됐고 교직원과 학생 40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20대 교사가 확진됐던 경기 이천제일고에서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 등 대규모 집단 감염 고리와 관련된 산발적 감염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8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용인시에서는 과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확진된 데 이어 어머니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환자 급증에 방역당국은 어제 문을 연 경기 광주생활치료센터에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경기 안산에서도 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던 13명이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의 의료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과 관련해 1차에서 음성이 나왔던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전 요양시설 이용자 2명이 추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데 이어 오늘 11명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차 검사 때는 바이러스 증식이 적었고 이후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상의해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어제 87살 남성이 치료 중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전국 단위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활용하고 일반 음압 병상에 중환자 장비를 설치해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 8천여 곳을 점검하고 미신고 영업 등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했습니다. 업체 한 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6곳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련 기관에 불법 방문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합 행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감염 확산은 차단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보다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가 취약한 인력사무소나 한마식당 등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하기 전에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늘었군요. 확진자 좀 정리해 주시죠. 여전히 서울 리치에이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43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네. 국내 발생이 31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해외도 10명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죠. 네. 국내 31명 중에 수도권이 25명, 또 대전이 5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사망자는 279명으로 현재 치명률은 2.2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브리핑이 바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듣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31명, 해외 유입 12명 등 총 4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여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198명입니다. 어제 신규 격리 해제자는 14명으로 현재는 1,145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사망자가 한 분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7일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의 리치웨이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방문자가 41명, 접촉자가 135명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해서 접촉자 관리 중이던 1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34명입니다. 시설 이용자가 24명이시고 직원이 3명, 그리고 가족 및 기타 감염자가 7명입니다. 경기 이천시 소재의 이천제일고등학교 관련한 교사의 거주지에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접촉자 1288명에 대한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일가족 4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복사골 문화센터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종사자 2명과 종사자 가족 1명 등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구성심리센터 부천점 관련하여 종사자 1명과 방문자 3명이 확진되어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의 꿈꾸는 교회 관련해서 목사 1명과 가족, 교인, 지인 등 총 4명이 확진되어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에서 또한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 1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6월 17일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4명,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이 8명으로서 파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각 1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이후에 노인생활시설 또는 노인 이용시설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역학조사 결과 생활치료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가 먼저 감염되어 시설에
유입된 이후에 유행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휠체어 등 공용 물품에서 환경 검체가 확인되는 등 공용 물품 관리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자 또는 종사자가 가족 또는 교회 모임을 통해서 감염된 후에 시설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노래 부르기 등 비말로 인한 전파 우려가 높은 활동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 이용시설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종사자, 이용자, 시설 관리자에 대한 주의 당부를 드립니다. 종사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또한 감염의 위험이 높은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하지 말아주시고 또 운동 등 동호회나 종교 소모임 등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무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소자,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와 또 입소자, 이용자 중에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께서는 휠체어 등 공용 물품, 손잡이,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그런 곳에는 철저하게 표면 소독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행위는 가능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도 분산해 주시고 식사 시에 대화를 하지 않고 나란히 앉기 등 식사를 통한 전파를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설을 수시로 환기시켜주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에 이어 대전 지역에서도 소규모 종교 모임과 방문 판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밀집하여 대화, 찬송, 식사를 함께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 우려가 높은 바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고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에서 무료 공연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 집합, 판매하는 행사의 경우는 특히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게 모여 노래, 음식 섭취 등의 행위로 인한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령층은 반드시 방문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합니다. 동호회 등 모임을 연기하고 또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을 전해드리셨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브리핑 내용에서 여러 당부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리치웨이발 확진자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17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직접 방문했던 사람이 45명이고요. 접촉자가 훨씬 많습니다. 135명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또 계속 연쇄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전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한 달 만에 나타났죠. 서울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상황인데요. 종교 모임, 그러니까 소규모 교회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네. 또 대전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에서 또 11명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모이거나 또 이렇게 밀접한 접촉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보건당국에서 최근에 노인 이용시설, 노인 또 생활시설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일부 노인 이용시설에서 보니까 확진자가 나오는 데서 보니까 그 공용 물품이죠. 휠체어 등에서 그런 검체, 바이러스 검체가 나왔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쓰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잡이 등을 좀 철저하게 소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노인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은 일단 종사자가 감염이 된 뒤에 네. 그 안에 이제 이용자들, 특히 노인분들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사자가 혹시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네. 바로 검사를 받을 것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종사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이왕이면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고요. 또 종교 모임 참석도 최소한 줄이고 또 운동시설도 또 여럿이 모이는 곳은 좀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워낙 이제 파급력이 크니까 정말로 이런 시설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이제 오늘 확진자 현황들을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말이죠. 국내 발생 부분을 보면 어제 20명, 오늘 30명. 글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6월 14일까지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이 조금 강화된 그런 조치들이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약간 줄어든 게 이 강화된 방역 대책 효과인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조금씩 줄어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만 네. 앞서 또 보니까 뭐 부천에 있는 심리센터에서 또 새로운 확진자가 4명이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여러 곳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수도권은 워낙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동선도 길고 네. 그래서 집단 감염이 만약 생기면 또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뭐 갑자기 늘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해외 유입도 꾸준히 줄지 않는 모습이네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10명 이하, 서너 명 정도였는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10명 이상 하루에 네. 해외 유입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은 조금 이제 네. 달라졌나요, 분포가? 지금 보니까 이제 6월 달 들어서는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가 107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10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 건데 네. 미주하고 유럽은 조금 그 분포가 좀 줄었습니다. 네. 여전히 미주하고 유럽이 많긴 하지만 좀 줄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서남아시아, 인도나 파키스탄 또 중동 지역에 확진자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대전에서 발생했다고는 해도 계속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 상황 어떻게 좀 봐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지금 방역 당국이 대전은 조금 한 3일 정도 지났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비해선 보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이제 소규모 산발적 발생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하루 확진자가 50명씩만 나온다고 해도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이게 1,500명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많은 많이 숫자죠. 늘어나요? 지금 최근까지 수도권 재생산 지수가 1.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8명을 감염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1.1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1 밑으로 떨어져야 네. 확산 속도가 줄어들면서 조금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고령 환자가 수도권에서 또 늘고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는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수도권의 어떤 병상이나 또는 의료 인력에 좀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조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수도권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격리 환자만 900명을 넘었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900여 병상은 좀 전담병원 병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예. 한 40%대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네. 근데 뭐 몇백 명씩 생기게 되면 네. 또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었고요. 네. 혹시 대규모 발생 시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제 중환자 발생입니다. 네. 앞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중환자 병상이 47개 정도 있는데 지금 중증 환자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지만 또 대량 발생 시에는 이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환자들은 조금 병상을 나누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는 30-40명대로 신규 확진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되는 게 현재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한 37,000여 명 정도 된다고요. 예, 좀처럼 줄지 않고 있죠. 네. 37,000명이 지금 자가격리 상태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31,000명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발생한 게 6,000명입니다. 현재까지 12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을 했었고 현재 네.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파디 시장발 중국 베이징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6일 만에 1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이징시는 전염병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시내 모든 초중고와 대학교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신파디 시장발 베이징 코로나19 환자가 또 31명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 3명, 무증상 감염자도 6명 나왔습니다. 이로써 베이징 전체 신파디발 확진자는 모두 137명으로 늘었고 허베이, 쓰촨,
라오닝에 이어 저장성에서도 심파디발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시는 3단계로 완화한 지 열흘 만에 방역 단계를 다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시내 모든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들의 등교도 오늘부터 중지됐습니다. 我们通过在线的方式、远程的方式来落实。对于培训机构一律停止线下的教育教学活动和集体的活动。 지난 14일 사이 시장을 찾았던 시민들에 대한 핵산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모두 20만 명입니다. 심파디 시장이 제2의 우한 화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들 중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오는지에 베이징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疫情防控的最终胜利就必须时刻保持战时状态，时刻紧绷疫情防控这根弦。 2단계 조치에 따라 베이징을 떠나려는 사람은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야외 단체 운동도 금지됐습니다. 시내버스 탑승 인원도 제한됩니다. 베이징 채소 공급량 70%를 담당했던 심파디 시장이 봉쇄되면서 채소값이 200~300% 오르고 일부 지역에선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전남 지역은 오늘 밤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그 밖의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80에서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 지역도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대부분 지역은 내일 10에서 50, 충청 남부와 영동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강릉이 33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